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어센틱 금융그룹의 홍은주 전문가, 고민규 전문가, 이승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네. 한 분씩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보험으로 눈물 흘리신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남자, 보생보사, 보험으로 죽고 보험으로 사는 남자, 전문가 고민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해 반짝, 서해 반짝, 전국을 누비는 보험계의 홍길동, 홍장군입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에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보험. 네, 저 생긴 것과 같이 쉽게 고객과 소통하면서 해결해드리는 전문가 이승현입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험은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참 어렵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보험별로 보장하는 질병이나 범위도 참 다양하고요. 여기에서 보험료와 가입 조건도 제각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보험 골든타임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의 질문 중에는요, 참 많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의 바로 주제입니다. 바로 치매보험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치매하면은 걱정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홍은주 전문가님, 치매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치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이다라고 해서 이제 노망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 손상에 의해서 기억력을 위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데요.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치매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지능, 언어, 학습 이런 인지 기능과 또 정신 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힘든지 직접 느껴본 사람들만이 사실 알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치매의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네, 치매가 발생하는 원인 질환들은 90가지 이상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2대 질환 원인으로 알츠하이머병과 그리고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그중 전체 원인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가장 흔히 발생되는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병인데요. 알츠하이머병은 쉽게 말씀드려 퇴행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에서 문제를 조금 보이다가 언어 기능과 판단력까지 상실하게 되는 조금 무서운 질환인데요.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후에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알츠하이머병이 퇴행성이라고 하면 혈관성 치매는 뇌 질환에 의한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후에 10%에서 약 15%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치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원인 질환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또 치매가 발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 좋지만 그게 저희가 쉽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치매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내가 치매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네, 치매가 무서운 건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치매는 걸렸다고 해도 스스로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무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알 수도 없는 사이에 내가 뭔가 아프고 있다라는 거를 참 알기도 쉽지 않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10가지 항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10가지 항목 중 절반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사실 치매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기억력 감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갑자기 나 그 말 까먹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이런 것도 치매 초기 증상일까요?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네. 해당이 되는데요. 네, 대화를 하는 도중에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쉽게 나오지 않고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 뭐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럼 그 외에 좀 9가지 항목은 또 어떤 것들인지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실제로 제가 이런 적이 있는데요. 통화를 이제 친구랑 하면서 네. 내 핸드폰 어디 있지? 하고 막 찾은 적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런 적도 있고 또 집에 들어갈 때 핸드폰을 두고 다른 네. 일을 하다 보면은 어디 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서 한참 찾을 때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도 해당이 될까요? 네,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저도 아직 젊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물건을 어디 뒀는지 분명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깜빡깜빡 하는 게 사실 많다 보니까 신발장 앞에서 네, 물건을 놓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다시 집으로 향한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좀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젊으신데도 그렇다고 하니까 네,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번 좀 의심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고민규 전문가님은 이런 적 없으신가요? 저는 나이는 조금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젊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 다행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 그러면 혹시 증상 중에 길을 조금 갔었는데 길을 헤매거나 갔던 곳을 잃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도 좀 해당이 될까요? 아, 네, 역시 전문가님들이라 다 맞추시는 것 같아요. 네, 자주 갔던 장소,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면 이 부분도 조금 네,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두 번째, 약속을 하고 잊을 때가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네 번째, 전에 가본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네, 부분.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네, 네, 여섯 번째,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네, 일곱 번째, 과거에 쓰던 기구 사용이 서툴러졌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 네, 가장 많은 건데 통화를 하면서 휴대폰을 찾는 경우. 네, 이 부분도 네, 있습니다. 네, 아홉 번째, 냉동실에 리모컨. 네, 네, 너무 맞아요. 웃긴 얘기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냄비를 태워 먹은 적이 있다. 네, 요리를 하다가 분명히 잠깐만 뭘 해야지 하는데 놓고 네, 까먹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난 이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본인 스스로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치매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가족들이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치매 보험에 대한 대비도 단단히 하셔야 될 텐데요. 치매 보험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치매보험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예전에는 65세 이상에서만 이제 발병이 된다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요즘에는 60세 미만에서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치매는 한번 발병이 되면은 완치라는 게 없고 또 장기간 진행이 이제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치료비랑 간병비가 많이 지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기준 치매 환자 1인당 관리 비용이 약 2,054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더 이것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단 CDR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치매 중등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이 CDR 척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치매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0점에서 5점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리고 치매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비 보장은 3점인 중증부터 이제 지급받게 되십니다. 네, 사실 일반인 경우에는 CDR 척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어떤 걸까요? 임상 치매 척도라고 하는데요.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0점인 정상 범위인데 경미한 건망증이 때로 나타나는 정도로 보실 수가 있고요. 지속적인 건망증, 집안생활, 사회생활에서 장애를 의심할 수 있으면 최경도인 0.5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도 1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 그리고 집안생활, 사회활동에서 장애가 있으나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상태시고요. 중증도 2점, 시간에 대한 인지능력 상실, 그리고 간단한 집안일에만 가능하나 의견상으로는 집 밖에서도 활동이 가능한 범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증으로 나타나는데 3점부터 4점까지, 5점까지 이렇게 다 중증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단 3점은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만 유지, 그리고 대소변 실금,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외관상으로도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4점은 자신의 이름에만 때때로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점에서는 자신에 대한 인식은 없고, 그리고 식사시 옆에 분이 이렇게 먹여줘야지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시고 항상 누워 계시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치매보험하면 예전에는 진단비 위주로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앞서서 또 홍은주 전문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좀 치매와 관련해서 생활비와 관련한 비용 부담도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치매보험에서는 이 생활비 특약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비 특약에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1년 관리 비용이 2,054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특약을 좀 더 봐야 되고요. 생활비를 보통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이제 잡으시는데 그게 1년이면 1,200만 원이긴 하지만 그걸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고요. 생활비 특약을 진단비랑 같이 보시는 것도 좀 알아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는 뭐 치매보험 하면은 진단비뿐만이 아니라 생활비 특약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사실 우리나라의 보험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보험사마다 이 생활비 특약도 조건이 좀 다양할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국내외에 정말 많은 보험사가 있는데요. 이 보험사를 모두 비교하려면 사실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단하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손해보험사의 치매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치매보험 나누어서 간략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단비를 보시면 생보사나 손보사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시죠? 네, 말씀대로 진단비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어느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 건 진단비가 어느 보험사든 사실 일정 부분 특약에 비해 똑같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치매보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생활비의 보장 금액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우선 손해보험사를 설명드리면 3년, 5년 이런 식으로 기간 설정이 가능하나 종신토록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생보사의 상품들은 36개월 보증, 그리고 종신토록 지급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도 어느 정도 나올까?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앞서 살펴본 표를 좀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네, 앞서 이제 진단비나 생활비를 설정했을 때에 남녀 40세 기준으로 보험료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진단비와 생활비 금액을 동일하게 설정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금액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요. 일단은 진단비랑 생활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표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보험료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험료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통 납기를 20년 납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 납기를 25년 그리고 30년 납으로 조금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장에 대한 만기를 85세, 90세, 95세, 100세라고 조금 변동사항을 주게 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단비나 그리고 생활비 보장 특약을 그리고 상황이나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 설정을 한다면 보험료는 충분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보험료 부분을 따져보고 전문가와 상담 후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 부분이 좀 고민되셨다라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현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좀 추가 설명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들이 환급률 부분도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워하시는 고객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보험을 꺼리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환급률 부분을 생각하셨을 때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아도 그 환급률, 노후 자금으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환급률 부분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와 치매보험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고요.
그럼에도 나는 아직 좀 궁금증이 안 풀렸다. 또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역번호 02-2128-2610, 02-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